인터넷에서 공부약이라는 걸 찾게 돼. 공부약? 그걸 먹으면 성적을 올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적이 올랐어? 철호는 결국 과다 복용을 하다가 중독이 됐어. 철호는 의사가 꿈인 아이였어.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했지. 그런데 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후에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1등을 하던 과목이 2등, 3등으로 밀리기 시작했지. 그럴 수 있지. 특히 철호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인터넷에서 공부약이라는 걸 찾게 돼. 언젠가 어렴풋이 에서 본 것 같은 기억이 나서. 공부약? 들어본 적 있을 거야. 2023년 4월에 강남 학원가에서 공부에 집중에 도움이 된다면서 학생들에게 음료를 나눠준 사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서울 강남의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지금까지 확인한 마약 음료만 최소 100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학생들에게 그 음료를 나눠준 사건. 기억나지? 들어본 것 같아. 아이러니하게도 철호는 그 기사를 떠올리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 공부약이라는 게 있구나. 그걸 먹으면 성적을 올릴 수 있겠구나. 부작용, 오남용, 과다 처방 이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지. 이 철호는 이 공부약을 구하는 데만 집착하게 됐어. 그러다 직접 약을 구하기로 해. 공부약이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ADHD의 치료약이라고 했잖아. 철호는 결국 자기 발로 정신의학과를 찾아갔어. 너무 쉬웠대. 병원 자가진단 테스트에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적고 진단을 받으면 끝. 그대로 끝? 그렇게 쉽게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줘? 이 철호가 미리 준비를 한 거야. 인터넷에서 이 ADHD 증상을 보고 또 보면서 이 몸에 익혀서 이 진짜 ADHD 환자인 것처럼 연기를 한 거야. 이 보호자는 일 때문에 못 오셨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병원에서 약을 줘? 어떡해. 원래는 안 되는데 간혹 그런 병원들 있잖아. 환자들을 살피지 않고 빨리빨리 약 처방만 해주는 곳들. 철호가 찾아간 그 병원도 그 공부약을 잘 처방해주기로 소문이 난 병원이었어. 철호는 마침내 원하는 걸 얻었지. 그래서 성적이 올랐어? 철호가 다시 1등 했어? 아니, 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그 약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반응이 없었겠지. 철호는 결국 과다 복용을 하다 중독이 됐어. 이 약은 메칠페니데이트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약 유라함은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하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입니다. 일부 환자들에서 이 약을 복용한 후 주의력 결핍 등이 개선된 것을 보고 일반인들도 복용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약을 복용하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환자든 일반인을 비롯해서 모두 이 약을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은 신경과민, 불안증, 우울증 등이고 과민 반응, 구역, 어지럼증 같은 것이고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급성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를 치료하는 약이야. 집중을 못해 산만한 환자가 먹으면 차분해지는 약이지. 어떤 행동을 반복을 해도 이 지루함을 못 느끼는 거.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기분이 드는 것. 그것뿐이야.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효과가 없어. 그런 사람이 이 약을 먹고 책상 앞에 몇 시간씩 앉아서 책을 보고 있으면 공부가 잘 된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나도 생각해보면 그 책 읽을 때 그 내용도 잘 이해 안 되는데 그냥 글자만 쥐행해 보고 있을 때가 있어. 그렇지.
책 속의 문장을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넣어서 내가 그걸 활용하는 능력이 돼야 지식으로 남기는 게 공부야. 그런데 오남된 ADHD 약은 오히려 뇌를 파괴시켜. 말 그대로 공부 잘하려고 먹은 공부약이 내 뇌를 망치는 거야.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가 파괴되니까. 그 마약류는 중독성이 심한 약물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번 경험을 해보면 자꾸 반복하게 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중독의 문제는 본인이 중독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치료를 잘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은 신체가 발달하는 단계 아닙니까? 막 성장하는 단계에서 뇌도 성장이 되는데 성장하는 시기에 벌써 뇌가 파괴되기 시작하니까 뇌 손상이 많이 오게 되죠. 그 뇌 손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뿐만 아니라 우리 간이라든가 모든 장기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체적인 합병증도 오게 되고, 마약류라는 건 도파민을 높여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약물을 남용하다 보면 파괴되는 뇌의 부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빨간 부위가 가장 많이 파괴되는 부위거든요. 이게 변연계라 그래요. 여기에 보상회로가 있어요. 보상회로가 오히려 파괴돼요. 그러니까 마약류는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데 결국에는 평생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을 오히려 파괴시키고 있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역설적이잖아요. 이걸 누가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었죠. 이렇게 파괴되는 줄 알았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좋은 줄만 알았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좋지만 결국에는 뇌를 망가뜨리고 보상 회로 자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삶에 아무런 낙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게 되고 그런 뇌 파괴 때문에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고 성적을 높이기 위해 공부약을 찾았던 철호는 다른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어. 이 집안이 엉망이 됐지. 약을 먹지 않고는 책 한 권은커녕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 거기다 약이 듣지를 않으니까 점점 더 많은 약을 찾게 되고. 현재 철호는 학업을 중단하고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직접 만나볼 수는 없지만 철호처럼 작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가 마약에 중독된 다른 사람을 만나봤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범키라고 합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던 힙합 가수 범키가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민을 갔고요. 미국에 가자마자 사실은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고요. 처음 접했을 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7살.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처럼 마치 이것이 합법인 것처럼 경찰한테 걸려도 그냥 뺏기고 경범죄로 여겨지고 있던 인식이었거든요. 간헐적으로 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의심이 많아진다던가 망상이 생긴다던가 잊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조현병이나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만드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약물을 오래 복용했을 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뭐 이후에는 저도 경험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나의 삶이 망가지고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은 뭐 생각도 하기 싫은 것이 된 거죠. 만약에 내가 끊어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그것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약을 떠올리는데 그때 정말 재밌었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거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일단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끊어내고자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날 수가 있고 또 그런 환경으로 들어갈 소지가 있다면 저는 그 인간관계를 무조건 단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반응이 오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뭔가 기쁨을 느끼는 것들, 즉각적인 어떤 보상이 오면서 우리가 그 쾌락을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노력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보상들, 즉각적인 보상이 아닌 이런 느린 보상들이 진정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보상이고 또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눈앞에 있는 기쁨과 쾌락만을 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0명이 재활센터에 오면 단약에 성공한 사람은 2~3명이라고 해. 그만큼 끊기 힘든 게 마약 중독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자이건 타이건 애초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 살을 빼기 위해서건 성적을 높이고 싶어서건 정석대로 정직하게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